안녕하십니까. 안근무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데 일단 실패했습니다. S&P 500입니다. 밤사이 지수는 0.2% 더 올라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좀 곱지 못했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던 오후 거래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약세로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레벨이 저항선으로 작용한 듯 했습니다. S&P 500 최근 1년간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그야말로 목전에 두고 이렇게 윗꼬리를 남긴 채 후퇴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선언할 준비가 아직은 덜 된 듯합니다. 물론 증시가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리세션이 반드시 오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주식시장의 소프트 랜딩 전망과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시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입니다. 한동안 개선되는 듯하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빠르게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웅변하는 듯합니다. 물론 채권시장이 그렇게 웅변한다고 해서 리세션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국채시장의 리세션 전망과 우려감 역시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전월비 0.7% 급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빅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어제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크게 덜어줬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생산이 7월 들어서 6.6% 급증하면서 제조업 지표 서프라이즈를 견인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역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면서 활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지표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7월 중 미국의 주택 착공은 한 달 전에 비해서 9.6%나 감소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시장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연준 긴축 정책에 직접적인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의 변화는 고무적입니다. 브렌트 원유 선물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도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세션을 면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 뉴욕 증시 랠리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 열기가 너무 달아올랐다는 점은 증시의 단기적인 부담입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RSI 70을 웃도는 S&P 500 종목의 비중이 29%로 더 높아졌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의 승부가 조만간 가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